결혼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요. 아내가 할머니가 보낸 반찬을 택배함에서 일부러 썩게 방치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할머니의 100억 토지보상금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드디어 100억 부자가 되는 거네. 할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실까?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변리사 박민석입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할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민석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거라. 할매는 괜찮으니까. 할머니는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셨지만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시면서도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시고 알뜰살뜰 모아오셨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호해 주시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셨죠.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던 저는 장학금을 받아 부산대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죠. 변리사 시험 준비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2번 떨어지고 3번째에 겨우 합격했거든요. 서울로 올라와 강남의 대형 특허 법무법인에 입사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석이가 서울에서 변리사가 됐대. 이 동네에서 처음이야.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느라 바쁘셨어요. 저도 매달 용돈을 부산으로 보내드리면서 할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민석아, 할매는 일하는 게 좋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할미는 괜찮으니 걱정 마. 그리고 2년 전 회사 선배의 소개로 대학병원 간호사인 은주를 만났습니다. 첫 소개팅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였어요. 은주가 들어오는 순간 정말 예뻤어요.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에 첫눈에 반했죠. 대화 중에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했을 때 은주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혼자 손자 키우시면서 변리사까지 만드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보통 여자들은 첫 만남에 시골 할머니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 하는데 은주는 달랐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반찬 가게로 제법 큰 돈을 모아두신 얘기를 했을 때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는데 그렇게 성공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했죠. 연애 6개월 동안 은주는 정말 완벽한 여자친구였어요. 주말마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한강 피크닉을 가고 제가 야근할 때면 야식을 갖다 주기도 했죠. 제 친구들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부러워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을 은주가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민석 씨, 할머니가 보내신 김치 정말 맛있어. 비법이 뭐야? 할머니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으셔. 나중에 직접 배워보면 어때? 정말 너무 좋지. 할머니도 은주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민석이 여자친구 참 착하다. 할미가 만든 음식도 잘 먹고 목소리도 예쁘고. 영상통화할 때마다 할머니는 은주와 이야기하시는 걸 정말 즐거워하셨죠. 작년 봄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을 때 프로포즈를 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에서 반지를 꺼내며 말했죠. 은주야, 나와 결혼해 줄래? 할머니도 너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와 함께면 예쁜 가정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할머니는 은주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고맙다. 민석이 잘 부탁한다. 할미가 오래 살아서 손자들 얼굴도 봐야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할머니까지 기뻐하시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죠.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혼집은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 33평으로 정했어요. 은주가
할머니 오시기 편하게 방 하나는 비워두자 하고 먼저 제안했거든요. 민석 씨,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온돌방으로 하면 어떨까? 정말? 그래도 되겠어, 여보?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고마워. 결혼 한 달째 할머니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며느리도 보고 새 집도 구경하러 오신 거였죠. 아이고, 우리 민석이 정말 좋은 곳에서 사는구나. 은주야, 고생이 많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는 3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은주와 함께 장도 보러 가시고 반찬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은주도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게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 할머니가 중요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부산시청에서 온 전화였죠. 네, 박순덕 할머니시죠? 감천동 재개발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 동안 저와 은주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놀라는 톤으로 변했어요. 뭐라고요? 100억이요? 정말로요? 저와 은주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주의 눈에서 번쩍하는 빛을 봤지만 그때는 그냥 놀라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부산시에서 감천동을 재개발한다는데 할미가 3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은 땅들이 개발구역에 포함됐다는 거야. 그럼 보상금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 그 순간 은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하시더니 드디어 하늘이 도우시는군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은주의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역시 나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큰돈을 할미가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일찍 주무시고 난 후 은주는 정말 흥분한 상태였어요. 여보, 100억이야. 우리 할머니가 100억을 받으신 거야. 응,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맞아. 할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보상을 받으시는 거네. 은주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100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네. 할머니가 정말 놀라셨을 거야. 그러게, 갑자기 이런 큰일이 생기시니까 할머니 혼자서 이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도와드려야겠어. 저는 은주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주의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하지만 그냥 기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보, 할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쓰실까? 글쎄, 할머니 성격상 함부로 쓰지는 않으실 거야. 그렇겠지? 할머니는 워낙 검소하시니까. 은주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말했어요. 근데 100억이면 정말 상상도 못한 돈이야. 할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그때는 은주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줄만 알았어요. 다음날 아침, 은주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거든요. 할머니,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할머니, 혈압은 괜찮으세요? 정기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할머니, 평소에 드시는 약은 어떤 거예요?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은주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여보,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때? 라고 은주가 갑자기 제안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100억이라는 큰 돈을 받으시게 됐는데 혼자 부산에 계시면 위험하지 않을까?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은주가 할머니께 다가가서 정말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서울에서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서울에 계시면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랑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 너희들 신혼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그리고 이런 큰일이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은주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정말 걱정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거든요. 할머니는 은주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니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민석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래서 할머니는 일주일 더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됐어요. 그리고 은주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 어떻게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찾아서 직접 요리해드렸어요. 심지어 할머니 옷까지 새로 사드렸죠. 할머니, 이 옷 어떠세요? 할머니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산책도 나가고 함께 시장도 보러 갔어요. 은주는 할머니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뭐든지 사드렸어요. 할머니, 이 과일 드셔보세요. 할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골라왔어요.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죠? 이 파스 붙여드릴게요. 심지어 할머니가 잠들기 전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드렸어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죠? 할머니도 은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석아, 너 정말 좋은 며느리 얻었다. 할미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야. 그런데 셋째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다가 우연히 은주의 전화 통화를 들으시게 된 거였어요. 은주는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응, 민지야 대박 났어. 시할머니가 100억 받게 됐어. 헐, 진짜? 얼마라고? 100억? 토지 보상금으로? 우리 완전 로또 맞은 거야. 할머니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와, 진짜 부럽다. 그럼 너 평생 돈 걱정은 없겠네. 그치? 할머니 나이가 78살인데 솔직히 얼마 안 남았잖아. 5년? 10년? 기다리면 되지. 할머니는 건강하셔? 응,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혈압약 드시더라. 나이가 나이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고. 은주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농담이야 농담. 어쨌든 대박이야. 100억이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들으신 거였죠. 할머니는 은주의 통화 내용을 들은 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속으로는 깊이 상처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가게를 오래 비워놓았다는 핑계를 대시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셨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주와 함께 있는데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석아, 할미야.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응, 다름이 아니라 할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100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됐는데 할미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석아, 할미가 이 돈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심했어.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은주가 급하게 전화기를 받았어요. 할머니, 그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시면 안 되죠. 가족들과 상의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은주야, 할미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 큰 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 민석 씨도 있고 나중에 아이들도 생각하시면 아니야. 이번에 올라가서 보니 너희는 이미 잘 살고 있더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통화가 끝난 후 은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석 씨, 할머니가 정말 100억을 다 기부하실 생각인 것 같아. 그래도 할머니 뜻이니까 존중해야지. 존중, 민석 씨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100억이야, 100억.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할머니가 우리는 생각도 안 하시고 남들만 챙기시는 게 서운하지 않아? 은주야,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인데 어떻게 쓰시든 할머니 자유잖아. 자유, 가족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자유야? 그날부터 은주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할머니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였죠. 며칠 후 할머니가 보내주신 택배가 도착했어요. 평소와 같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었죠. 여보, 할머니가 택배 보내셨네. 아, 그래? 냉장고에 넣어둬.
냉장고가 좀 꽉 차 있어. 나중에 정리할게. 예전 같으면 할머니 반찬을 받자마자 맛있게 먹었던 은주였는데 이제는 귀찮은 듯 미뤄두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도 똑같았어요. 은주야, 할머니 반찬 안 먹을 거야? 아, 맞다. 깜빡했.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짠 음식은 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은주의 머릿속은 온통 100억 기부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거였죠. 할머니가 기부 결심을 밝히신 후 은주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부쩍 많이 했어요. 그런 은주를 보면서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100억 기부 소식을 들은 후부터 은주가 달라졌어.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은주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이 냉장고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전 은주라면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며칠 후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1204호 거주자분이시죠? 택배함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확인해보니 할머니가 보내주신 반찬통들이 일주일째 택배함에 방치되어 썩어 있었어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죠. 택배함에서 썩은 반찬통들을 발견한 후 저는 은주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평소 할머니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던 은주가 이럴 리가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은주의 행동을 지켜봤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은주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은주가 깊게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잠금 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친구들과의 단톡방을 클릭하는 순간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얘들아, 진짜 미치겠어. 할머니가 100억을 기부한다는 거야. 뭐, 전액을? 거의 다. 우리한테는 거의 안 줄 생각이신가 봐. 완전 헛수고였어. 더 위로 올라가니 더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야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78살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했다, 너. 뭐가? 솔직히 말한 건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충격적인 메시지들은 더 있었어요. 100억을 남준다 생각하니까 정말 미치겠어. 그리고 사실 결혼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요즘 자꾸 연락해. 그 사업한다던 사람? 민석 씨 선택한 이유가 할머니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할머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어. 할머니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구워 삶아야 할머니가 기부 안 한다고 하실까? 새벽까지 모든 대화를 읽었어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 내용들. 은주가 저와 결혼한 진짜 이유, 할머니를 대하는 진짜 마음,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연락까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를 존경한다는 말도, 저를 사랑한다던 말도 모든 게 100억 때문이었던 걸까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까?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은주와 직접 대화해야 할지. 고민 끝에 결국 저는 할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석이요. 어머, 민서가 무슨 일이냐? 할머니께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은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내용, 다른 남자와의 연락, 그리고 저와 결혼한 진짜 이유까지.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민서가, 할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 뭘 알고 계셨다고요? 며느리가 서울에서 친구들과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할미가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그때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래서 할미가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며느리 과거까지 다 조사했어. 탐정사무소요? 며느리가 결혼 전에 5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재산 조사를 했더라. 민석이를 택한 이유도 할미 때문이었고.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할머니의 기부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었어. 며느리 본성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한 말이야. 네. 일부러 계획하신 거였다고요? 민서가 이제 알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할미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완벽한 함정에 은주가 완전히 걸려든 거였어요. 할머니와의 통화를 하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은주와 마주 앉았어요. 은주야, 얘기 좀 하자. 거실 테이블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카카오톡 대화들 뭐야?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죽기를 기다린다고? 사업한다던 그 남자랑 연락도 계속하고? 민석 씨,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하는 푸념이었어. 푸념! 이것도 푸념이야? 은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민석 씨 선택한 이유가 할머니 때문이었는데 이 말 좀 설명해봐. 민석 씨, 그건 정말 순간적인 감정이었어. 은주야, 나 정말 실망했어. 이렇게까지 실망한 건 처음이야. 민석 씨,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할머니가 나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지금껏 고생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너는 언제 죽을지 계산하고 있었다고? 아니 100억이라는 큰 돈을 다 기부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네.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그럼 반찬을 일부러 썩게 방치한 것도 정신이 없어서야? 냉장고를 열어서 곰팡이 핀 반찬통들을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내주신 음식을 너는 쓰레기 취급했어. 더 충격적인 건 너는 할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야. 달마사지까지 해드리면서 연기했잖아. 은주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처음부터 넌 할머니 재산에만 관심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할머니가 토지보상금 받게 된다니까 그것마저 욕심낸 거고. 민석 씨,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 할머니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 가족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과는 말이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할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였어요.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민서가 할미가 모든 걸 정리하러 왔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은주야, 앉아봐라.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탐정사무소까지 고용했다. 내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조사했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어요. 결혼 전에 5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재산 조사했지? 그중에 민석이를 택한 이유가 나 때문이었고. 할머니 그건 조용히 해. 할미가 다 말할 때까지 입 다물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어요. 100억 소식 듣고 나서는 할미 죽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울 생각했지? 은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할미가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악독한 년은 처음 봤다. 할머니가 은주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주야, 내가 기부한다고 한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 할미가 왜 평생 모은 돈을 남한테 줘? 다 민석이 주려고 모은 돈인데 은주 너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한 말이야.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미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할미 재산만 노리고 결혼했다는 것도,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때 은주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민석 씨도 할머니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나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돈마저 없었으면 나 같은 예쁜 간호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왜 결혼했겠어? 뭐라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진짜 끝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제라도 본성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웃기지 마. 당신도 할머니가 100억 기부한다고 해서 솔직히 기분 안 좋았을 텐데?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들지 마. 사람 마음 다 똑같으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민석아. 이런 사람과는 이혼해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3개월 후 이혼이 완료됐고 할머니는 보상금 중 50억은 제게 상속해 주시고 나머지 50억으로는 감천희망장학회를 만드셔서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계세요. 이제는 정말로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할머니와 함께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민석아, 사람은
큰돈 앞에서 본성이 더 드러나는 법이야.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할머니? 진짜 가족의 의미야.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 평생 기생하는 사람도 있거든.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저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민서가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할미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야. 네, 할머니.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할머니께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감천희망장학회를 통해 도움받는 학생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릴 때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할머니, 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 또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훌륭한 분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너 들은 바로는 은주는 결혼 전 만났던 그 사람과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결국 돈만 줬다가 진짜 행복을 놓친 거죠. 사람은 가난할 때 인격이 드러나고 부자가 될 때 본성이 드러난다. 은주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본성을 드러냈으니 정말 다행이었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지금 저에게는 50억이라는 큰 돈이 있지만 그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할머니와의 진짜 가족애죠. 이제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지혜와 함께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돈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요.